상쾌한 아침 본지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본지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약간 쌀쌀합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따뜻한南풍이 불면서 낮 최고 기온 23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와 비교해서 5도가량 높겠는데요. 자, 또 어제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도 씻겨 내려갔죠. 오늘 대기의 질도 무난하게 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또 비구름 뒤로도 별다른 미세먼지 유입 소식은 없겠다고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원주시 관내에 중고등학교 보통 이제 남녀로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을 남녀공학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가 되었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계획들 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과 노쇼 백신 중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 사업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6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주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원주시와 보건당국은 오늘 0시를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거리두기 2단계가 재시행된 지 일주일 만의 조정으로 시는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기업고등학교 신설을 위해서 속도를 냅니다. 도교육청은 어제 원주 기업고등학교 신설을 위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오는 28일에 열릴 예정으로 심사 결과 적정 판단이 내려지면 7월 말에 열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안건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강원 지역의 소비 심리 지수가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어제 발표한 5월 강원 지역의 소비자 동향 조사를 보면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98.6으로 전월 대비 2.6포인트가 상승했고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지난해 1월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올해 원주 지역의 중고교를 대상으로 남녀공학 전환이 재추진되고 있죠. 최근에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상당수의 학교에서 찬성률이 50%를 넘으면서 이 남녀공학 전환이 속도를 낼 것이다 라는 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조사 결과가 어땠는지 향후 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의 노승범 담당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원주교육지원청이 지난 4월부터죠. 또 지난 7일까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먼저 그 설문조사 내용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떤 결과들을 담았는지 궁금합니다. 좀 전해주시죠. 네, 2023학년도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학교 구성원에 대한 의견 수렴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문은 이제 남녀공학 전환 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네. 사립학교는 이제 교직원까지 설문을 실시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중학교를 보면 원주 같은 경우 원주 중학교, 학성 중학교, 원주 여중, 상지 여중 이런 학교들이 있고요. 예, 네. 고교 같은 경우는 상지여고가 있고 원주고등학교, 원주여고, 북원여고, 대성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맞습니다. 학교들이 다 이제 그 설문조사에 포함이 된 겁니까? 네, 다 포함이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좀 그 질문하기 전에 좀 이 부분도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것이 사실 그 단성중학교, 그러니까 남자 중고교, 여자 중고교로 나뉘어서 이렇게 운영되어 온 곳이 이제 수십 년인데 이 남녀공학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겠다. 그 기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왜 이런 그 추진을 하게 된 겁니까?
네, 현재 그 원주시의 그 학군이라고 하죠. 그 학군이 지금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뭐 태장동에서 혁신도시, 그리고 뭐 반대로 혁신도시에서 이제 뭐 태장동,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원거리 배정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가까운 학교로 좀 배정될 수 있게 통학 여건을 개선하자는 차원이 중점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그런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만약에 그 바로 집 앞에 이 남자 중학교가 있는데 이 여학생이다. 그러니까 바로 집 앞에 학교를 놔두고서 좀 원거리 통학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이제 6지망까지 지망을 받아서 추첨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네. 뭐 보통은 이제 많은 학생들은 가까운 학교 근거리 학교에 배정이 되는데 그 학교에 좀 정원이 모자랄 경우에는 원거리 배정이 또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근거리에 있는 단성중학교까지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뭐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넓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거리 배정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그 학생 수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려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이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단성중학교 모두 전환의 기준이 50% 이상의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학성중학교가 가장 높은 70.3%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원주중학교가 68%, 그리고 원주여자중학교 62.9%, 상지여자중학교 54.1%, 원주대성중학교가 51.4%의 찬성률을 나타냈고요. 네. 전체 응답자의 67.4%가 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환 이후에 입학을 하는 초등학교 3, 4, 5학년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찬성 비율은 그 이상인 70% 이상을 나타냈습니다. 네. 예비 중학생들까지 다 이제 포함이 되었었군요. 이번 예, 설문조사에. 그렇습니다. 예. 네. 비중이 좀 더 높았습니다. 예. 고등학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긴 했는데 예.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강원도교육청 검토를 한 후에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그 조사 결과만 얘기해 주시죠. 고등학교도. 예. 결과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제가 일단 보니까요. 결과만 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5개 학교를 설문을 실시를 했는데요. 네. 그 원주고등학교, 그리고 원주여자고등학교, 북원여자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가 50% 이상의 찬성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 상지여고는 50%에서 약간 못 미쳤네요. 네, 아무래도 그 교직원 분들이나 그 단성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찬성 비율이 조금 낮다 보니까 네. 50% 찬성률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립과 또 국립의 그 인식 차이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권학 이념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기준점이 50%라고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대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51.3%. 네네. 간신히 찬성률을 넘었어요. 그 50%를. 네네네. 이런데도 다 일괄 적용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는 겁니까? 뭐 일단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전환이 됐을 때 영향을 받는 학생들의 비중을 조금 더 높게 잡았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뭐 단성중학교의 학생들이나 사립교직원들의 뭐 찬성률이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이제 입학할 학생들이 좀 더 비중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결과를 가지고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에 따라서 확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현재 그 중학교 이제 단성중학교로 운영되어 있던 진광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추진이 확정되었어요. 네네. 이 내년부터 그 남녀공학으로 전환 운영되는 겁니까? 아, 네. 2022학년도부터 이제 여학생들까지 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앞서서도 이제 설문조사가 이제 예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진광중학교가 먼저 우선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작년 설문조사 결과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작년에 이제 50% 이상 찬성률을 나타냈었는데 그 단성중학교 모두 반대를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의 최종 결과가 반대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무산이 됐었는데 네. 올해 들어서 진강중학교에서 그 학급수 감소나 교원 수급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환 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원청에서 검토를 하고 강원도교육청은 최종 확정을 해 주셔가지고요.
2022학년도부터 전환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진광중학교부터 내년부터 이제 그 남녀공학으로 바뀐다는 것인데. 네. 자, 근데 아무래도 남학생만 있다가 이 여학생들도 이제 등교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맞습니다. 화장실 문제부터 시작해서 네네. 지금 여러 가지 그 인프라 확충이 돼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런 맞습니다. 준비들은 잘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저희가 그 예산 확보는 다 해놓은 상태이고요. 학교랑 이제 조율을 해서 뭐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뭐 이제 여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탈의실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은 이제 학교랑 조율을 해서 그 공사 기간을 정해서 현재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2022학년도에 무리 없이 전환이 확정될 수 있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준 찬성률을 이제 충족했다고 합니다만은 이때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제 비율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찬성하신 분들의 어떤 그 찬성 이유가 있을 것이고 네, 또 네. 반대 응답하신 분들도 좀 나름대로 또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네. 어떤 이유들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찬성의 이유는 크게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가까운 학교를 갈 수 있다는 네. 점을 꼽아 주셨고요. 뭐 전환을 추진하는 어떤 그 이유, 근거 그대로 이제 인정한다는 것이겠고요. 예. 네네네. 뭐 예를 들자면 주거지 바로 앞에 있는 단성중학교가 이제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되면은 입학이 가능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통학 여건이 개선된다는 차원이고요. 뭐 그 다른 이유 중에는 또 인성 교육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네. 반대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반대 이유는 이제 단성중학교의 특성과 장점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네. 뭐 그 다음에는 단성중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그 반대 이유를 이제 설명하신 분들의 어떤 의견도 많이 참작하고 또 고려해서 향후 네. 또 이제 그 계획을 잡아야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중학교는 이제 전부 다 50% 기준점을 넘어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다 이제 그 남녀공학 전환이 이제 추진되는 겁니까? 그 이제 50% 이상의 찬성률 같은 경우에는 남녀공학 전환을 확정하기 위한 1차적인 기준이고요. 네. 이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 50% 이상 찬성률을 나타낸 학교는 학교 운영위원회에 남녀공학 전환 여부를 상정을 하게 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심의를 하게 돼서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네. 뭐 그래서 이제 작년의 경우에는 모두 무산이 됐었는데 뭐 진강중학교는 올해 또 전환 계획을 했기 때문에 2022학년도 전환이 확정된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운영위원회 거쳐서 거기서도 네. 승인이 나야 되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이 승인이 난 다음에 또 예산 확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많은 절차들이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 만약에 그 예정대로 한다면요 언제쯤서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일단은 6월 18일까지 운영위원회 결과를 받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이제 그 50% 이상 찬성률을 나타낸 학교를 찾아가서 설명회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7월 중으로 이제 찬성으로 나타난 학교는 7월 중으로 이제 예산 신청을 하고, 네. 그 전에 행정예고를 먼저 실시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남녀공학 전환을 확정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시설 개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중으로 예산 확보를 하게 되고, 그리고 2022학년도에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최종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은 2023학년도 더 전환이 확정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네. 올해 여러 가지 그 절차상 이제 확정을 짓고 내년에 시설 공사를 하고 2023학년도부터 네. 남녀공학 신입생들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운영위원회에서 네.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일단은 학교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저희가 좀 더 남녀공학의 장점을 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네. 지금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많은 변화가 있겠군요. 아무래도 이제 남녀공학이 전환이 되게 되면은 어쨌든 뭐 본인이 갈 수 없었던 학교를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네. 뭐 통학 여건도 개선되고 뭐 기타 교육적으로도 많이 좋은 장점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중학교는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이제 그 여러 네. 가지 진행을 담당하게 됩니다만은 이 고교는 네. 이 도교육청에서 또 이제 네, 그 네. 관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전반적인 그 도교육청의 위치도 이 부분은 굉장히 강한가 봐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 남녀공학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일단 행정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라든지 기타 운영위원회 상정 요청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최종적으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네.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최소한 이번에 50%의 설문조사 결과를 나온 학교들은 아까 말씀하신 학교 네. 운영위원회라든지 또 네, 예산 네. 확보 이런 네. 그 일정 거의 비슷하게 간다라고 봐도 될까요? 중학교랑 거의 똑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3학년도에 확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학교와의 어떤 학급수라든지 그런 걸 판단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네. 강원도교육청은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상지여고가 이제 50%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네. 부분 또 어떻게 또 적용할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이건 네. 저희가 또 도교육청을 따로 연결해서 이 고교 관련해서 저희가 네.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의 노승범 담당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지역은 어제까지 코로나19 관련해서 거리두기 2단계가 진행 중이다가 오늘 0시를 기해서 1.5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좀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요즘 최근 들어서 노쇼 백신이란 새로운 키워드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죠. 김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주일간 진행되었었는데 오늘 밤 0시, 0시를 기해서 이제 하향 조정되었네요. 네, 어제였죠. 25일 오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한다고 원주시는 밝혔습니다. 2주 전이었죠.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난 19일부터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었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주말간 확진 환자의 감소 추세를 고려해서 26일 0시부터 1.5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6월 13일까지 적용한다고 합니다. 저저번 주에 공직자들의 유흥업소 이용과 거리두기 권고사항의 위반으로 인해 시작된 집단 감염으로 일평균 4.4명이었던 확진 환자가 최근 일주일 동안 일평균 3.3명으로 줄어들어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지고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 역시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원주시는 판단했습니다. 원주시는 앞으로도 유흥시설 관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오는 30일과 다음 달 7일에도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2단계 때는 유흥업소 영업이 금지되었었고요. 또 식당과 카페 등도 제한이 있었는데 일단 일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아시다시피 2단계 때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던 클럽, 룸사롱,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의 집합 금지 명령이 모두 해제됩니다. 다시 영업을 재개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의 영업시간이 10시까지였던 것 또한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집단 감염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게 됐다며 여전히 일상 곳곳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며 가벼운 증상이라도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좀 백신 접종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노쇼 백신이에요. 노쇼 백신이라는 또 키워드가 떠오르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노쇼 백신은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백신의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작된 방안입니다.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는 방안이라서 신청을 하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되는 것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특성상 개봉을 하고 6시간 이내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폐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0명이 예약을 했는데 6명 정도만 접종을 하고 4명이 접종을 받지 않으면 나머지 분량은 당연히 버려지게 되겠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안입니다. 이 방안의 장점은 내가 현재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된다면 하루빨리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하반기 백신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접종을 받아서 감염의 불안감을 덜고 질병관리청 입장에서는 귀한 백신의 폐기량을 줄일 수 있는 윈윈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접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또 좋은 방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전체 노쇼 백신쯤 상황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원래는 원주시를 포함한 모든 지자체들이 예비명단 제도를 이용해서 노쇼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각 지자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지역을 선택한 후에 검색이 되는 의료기관에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십 개가 넘는 의료기관에 일일이 전화를 했어서 굉장히 불편했었는데요. 네. 어제 2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잔여 백신, 그러니까 노쇼 백신이죠. 노쇼 백신의 예약은 네이버 앱이나 네이버 지도,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한 네이버 웹사이트 접속 또는 카카오 맵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잔여 백신이라고 검색하거나 관련 탭을 클릭하시면 지도상에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의 위치와 함께 각 기관별 잔여 백신 수량이 숫자로 표시되는데요.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시면 예약 버튼이 뜨는데 이를 누르시면 당일 예약이 완료됩니다. 예약은 선착순으로 진행되고요. 예를 들어 한 의원 위치에 3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3명까지만 예약이 가능한 겁니다. 네, 어떤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하든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신원 인증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복 예약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도 한 보름쯤 전에 원주의료원에 노쇼 백신 신청했었는데 소식은 없고요. 이 앱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알아봐야 되겠군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 지역의 학생 10명 중 3명이 인터넷 스마트 미디어 중독 위험에 시달린다고 하네요. 이런 가운데 원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스마트 과의존 예방 해소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손진희 미디어 전담 상담사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시행하는군요. 2021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 사업. 이 사업의 취지는 어떤 겁니까? 네, 저희는 여성가족부사나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전국 200여 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치료교육청, 각급 학교랑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쉽게 말해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네. 자, 실제로 원주 지역에서 이런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실 볼 수 있는 자료는 학령 전환기라고 하죠. 저학년에서 초등 고학년이 가는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매해 조사를 해요. 근데 올해 그냥 단순 인원수만 따지면 약 138% 증가했는데요. 이게 전 학년의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특히 명단이 부모들이 동의하신 명단만 넘어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고, 부모님들이 체감하는 위기지수도 높아지고 과의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도 작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 그 사업을 통해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해서 이번에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저희는 이제 개인적 차원으로 개인 상담, 그리고 집단적 차원으로 해서 집단 상담과 예방 교육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과의존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개인의 특성은 어떤가를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개인 상담과 부모 상담, 심리검사, 해석 상담을 진행을 하고요. 네. 이제 아이들을 모아두고 집단 상담과 그리고 아이들만 교육한다고 이게 효과성이 발휘되진 않거든요. 부모님께도 정보를 알려드리는 부모 교육을 이제 올해 한 2번 정도 저희 센터가 주관하여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 뭐 신청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네, 저희가 마침 5월 30일 이번 주 일요일에 스타트 젊은이 광장에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서 아웃리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좀 관심이 있으시면 시간을 내서 천천히 들려주시거나 또는 좀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라서 어렵고 하시면은 744-1388 또는 국번 없이 1388로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접수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많은 분들 관심 가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손진희 미디어 전담 상담사였고요. 5월 26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